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곁에 두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걸까? 조용히 고민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말이 좀 거칠 수도 있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았겠지. 가까운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하고 참아주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더 힘든 것은 상대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조심하게 되고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고 괜히 내가 더 참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는 마지막 신호 말입니다. 오늘 지혜 전당포에서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마지막 신호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과 태도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고민을 맡겨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당신을 지켜줄 작은 지혜 하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내 감정을 계속 가볍게 여길 때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서운한 일도 생기고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려 하고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 뒤에 따라오는 태도가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농담인데 뭘 그렇게 받아들여? 이런 말들이 돌아온다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 마음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확신은 거창한 말이나 큰 행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그 아픔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작은 태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반응이 반복될 때 그 관계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나도 헷갈립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별일 아닌 걸 크게 느끼는 건가? 상대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민감한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기의심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바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그 아픔을 웃어넘기거나 귀찮아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그 관계 안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점점 더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해봤자 어차피 저런 반응이 돌아오겠지 싶어서 아예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관계는 말보다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아프게 한 뒤에도 내 감정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입장만 설명하려는 사람. 왜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게 문제가 안 되는지를 설득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동등한 마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는 분명합니다. 내 감정을 계속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 신호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려 합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같은 상처가 반복될 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고 두 번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다시 믿어보고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게 관계를 지켜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처음엔 사과를 합니다. 미안했다고,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그때는 자기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다시 풀어집니다.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지. 사과를 받아들이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말, 비슷한 태도, 비슷한 상처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반복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이고 되풀이되면 화보다 허무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서운해했던 시간들이 가벼운 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허무함은 화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습니다. 사과는 말보다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한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또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씁니다. 말 한마디를 고르는데 조심해지고 예전에 내가 힘들어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르게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애쓰고 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사과는 하는데
바뀌지는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내 상처보다 자기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자기 습관을 돌아보고 말투를 고치고 행동을 다듬는 일은 분명히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노력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사과는 그저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말에 그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사과는 했으니까 이번엔 정말 모르고 그런 거겠지.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야. 그 설득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습관이 나를 계속 아프게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봐야 합니다. 상대의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계속 상처받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돌아볼 이유가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했던 지점을 기억합니다. 오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보이는 관계와 보이지 않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내가 몇 번이나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늘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가 돌아온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는 용서보다 먼저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냉정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자주 같은 자리에서 아파왔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을 지키는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가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크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하게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 관계가 무겁게 느껴지지 하고 돌아보면 그 이유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쌓여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배려가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늘 먼저 이해하고, 늘 먼저 참아주고,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넘어갑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쁠 땐 맞춰주고, 상대가 바쁠 땐 기다려주고, 상대가 실수했을 땐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니까요.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상대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예 당연한 일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내가 조금 더 넓게 이해하면 되지. 이 사람이 요즘 힘든가 보다. 나는 원래 성격이 부드러운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는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는 점점 편해지고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상대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참아줄 거라고 느끼게 되고 나는 속으로 점점 더 깊은 피로를 쌓아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말 못할 서운함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왜 상대는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그 물음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데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오래 참아준 역사도 작용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는 내 배려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참는 것이 오히려 나를 조금씩 지우는 순간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과 만만한 사람으로 남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헷갈립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지만 만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끝없이 뒤로 미루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늘 가장 나중 순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참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균형이 무너진 관계에서는 한쪽의 마음이 먼저 닳아 없어집니다. 서서히, 조용히, 티나지 않게 닳아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편안함보다 내 마음의 닳아감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자주 나를 뒤로 밀어왔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지탱해 왔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 마음도 이 관계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아끼는 만큼 나 자신도 아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상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둘만 있을 때 받는 상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둘만 있을 때의 상처는 아프지만 그래도 나만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받는 상처는 아픔과 함께 부끄러움이 더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른 채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순간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습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기분이 나쁘고 가볍게 던진 말 같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들춰내거나 나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말투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약점을 소재로 웃음을 만들거나 내가 틀렸던 순간을 굳이 꺼내 분위기를 띄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선 함께 웃고 넘겼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구나. 더 괴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장난이야.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들 웃었잖아. 이런 말들은 내 상처를 2번 건드립니다. 처음엔 그 말로 상처를 주고, 다음엔 상처받은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농담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닙니다. 웃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괜찮은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더 세워줍니다. 내 약점을 들추기보다 덮어주고 내 실수를 이용해 분위기를 만들기보다 조용히 넘어가 줍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같이 웃어주되 그게 나를 깎아내리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나답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떤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들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들고 내 체면이나 기분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그건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지가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상처는 더 큽니다. 가족, 오랜 친구, 오래 함께한 인연일수록 그 사람의 말은 더 깊이 남습니다. 가까우니까 더 잘 알고 가까우니까 더 편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더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나를 잘 안다는 것은 내 약점도 잘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지켜주는 사람과 그것을 농담의 소재로 쓰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의 웃음을 위해 내 존중을 희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혹은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나를 소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해지고 그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4번째 신호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이건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느낌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고 충분히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대개 갑자기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계속 가볍게 여겨지고 같은 상처가 반복되고 내 참음이 당연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힘들다고 말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가 쌓여갑니다. 그 신호를 알아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상대의 태도를 이해하려 했고
너무 오래 내 마음을 뒤로 미뤄왔다면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혜 전당포에 맡기고 가야 할 것은 내가 더 잘 말했어야 했나?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하는 오래된 자책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책은 오래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가야 할 것은 5가지 신호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신호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조용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먼저 이해하고 늘 먼저 참아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져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어넘겼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더는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지혜는 크게 화를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리를 조금 두거나 기대를 조금 낮추거나 내 마음이 더 닳기 전에 조용히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돌아가실 때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준 하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볍게 대해져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준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